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어 5학년 2학기 1단원입니다. 예절을 지키며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하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못지않게 이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이 누리소통망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쓰면 이거 하고 아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흔히 있는 이제 이런 SN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것도 매해 사실 쓰는 경향이 굉장히 달라져요. 2년 전까지만 해도 2년 전에 5학년을 가르칠 때도 그때는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카카오 스토리 잘 안 쓰고 뭐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학교에서 얼굴 보고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상으로 옮겨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가장 막강하게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절을 지켜가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을 공부할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누리소통망에서 대화를 하거나 누리소통만 대화를 본 경험, 사실 본 경험도 경험이지만 대화한 경험이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첫 번째 가부터 보시면 예준아 너 어제 불꽃놀이 봤니? 한강에서 한 거 말하는 거지? 그래 정말 멋지더라. 나는 사진도 찍었어. 좀 보여줄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한 장점이죠. 이건 오프라인 대화에서는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저 얼굴을 보고 직접 대화를 하는 이런 상황에선 사진을 직접 옆에다 갖다 놓고 대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SNS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나를 보아하니 조금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친구들 색이 다 다른 걸 봐선 그렇죠. 아마 단톡방인 것 같습니다. 규빈아 생일 축하해. 정말 고마워. 규빈이 생일이구나. 규빈이 생일 축하해. 규빈아 12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 국악동아리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내일 9시까지 학교 체육관으로 오세요. 네 선생님, 네 열심히 할게요. 우리 늦지 말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공지사항을 안내할 때도 이런 SNS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누리소통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의 경험으로 대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 싶어요. 과제 물어보기. 야, 누구야? 이거
내일 숙제가 뭐야? 그래서 야 이거야 이거 여기 보면 돼. 아 그래 고마워. 그래서 내일 보자 이런 식으로 과제에 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약속 확인. 야 우리 내일 여기서 보기로 한 거 기억하지? 까먹으면 안 돼. 알았어. 이런 식으로 과제를 물어보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 뭐 약속을 확인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겠죠. 너 혹시 이거 했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니? 나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과제나 약속, 질문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직접 대사 형식으로 채워주는 게 여기서 할 활동이고요. 여러분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써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 박스를 보시면 누리소통망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SN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외래어다 보니까 우리말로 좀 순화해서 바꿔서 말한 게 누리소통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소통망의 특징은 온라인이에요. 자유롭게 보통 대화를 하면 글만 왔다 갔다 하는 즉 텍스트만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글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같이 올리면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만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사진, 영상, 링크도 걸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환경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좋은 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리소통망의 좋은 점입니다. 누리소통망 대화의 좋은 점. 자,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까 아이고 한 판 했나봐요. 네, 얘가 표정을 보아하니 한 판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싸움을 하고 나면 좀 찜찜하죠. 그냥 사과할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장면을 보아하니 표정들이 조금 딱 지금 이야기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과할까? 근데 얼굴 보고 말하긴 조금 부끄럽고 민망한데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야. 어떻게 사과하지? 얼굴 보고 말하긴 좀 민망하고 또 말할 타이밍 잡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누리소통망 대화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정말 미안해라고 이렇게 멘트를 보냈던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보내면 굉장히 긴장되죠. 답장이 오냐 안 오냐 이전에 내 톡을 확인을 했냐 안 했냐부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띵동 하고 왔어. 이러면 거의 뭐 반응이 바로 오죠. 띵동 하는 순간 바로 딱 쳐다보죠. 친구도 못한 말이 있었나 보네 라고 해서 지금 이 6컷의 만화에서 보여주는 누리소통망 대화의 좋은 점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조금 더 편안하게 나의 솔직한 감정을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거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은 한 번씩은 다 있어 봤을 거예요. 싸웠는데 화해는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누리소통망 대화를 활용한 경험 어느 한 번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여학생들은 더 이런 경향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직접 하는 대화와 누리소통망 대화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직접 대화하는 거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서로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 직접 하는 대화는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죠.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건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습니다. 하는 대화는 거리가 가까워야 해요. 그런데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대화는 거리에 상관이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던 가깝건 이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직접 하는 대화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얼굴 보고 지금 이런 상황처럼 사과는 해야 되는데 얼굴 보고 사과하기 좀 부끄러운데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누리소통망 대화를 할 때 이런 장점을 갖기도 해요. 꺼내기 어려운 대화 주제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대화가 좀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편안하고 솔직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누리소통망 대화의 좋은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직접 말하기 어색한 경우 누리소통망 대화를 통해 좀 더 쉽게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장점이기도 하지만요, 단점이기도 해요. 이런 게 너무 익숙해지면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났을 때 내가 할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장점이기는 한데요,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미래 사회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얼굴 보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좀 나중에 지나서 이런 누리소통망 대화로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너무 익숙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단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누리소통망에서 상대와 나누는 대화를 누리소통망 대화라고 합니다. 상대와 직접 대화하기 어려울 때 누리소통망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죠. 누리소통망에서는 상대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화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그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사실 전화통화죠. 근데 사실 요새는 전화통화 잘 안 해요. 네. 전화통화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카톡을 훨씬 편하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4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소통망 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점은 아까 이야기를 살짝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좀 많으니까. 좋은 점. 언제 어디서나 가능. 뭐만 있으면.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시간 상관없어요. 멀어도 가능. 아까 말했던 대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누리소통망 대화와의 좋은 점 편해요. 통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통화를 해야 될지 좀 긴장하고 내가 할 말을 예상을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하지만 보통 톡을 할 때는 정말 웬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고선 굉장히 편안하게 보내죠. 이것도 어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많은 사람에게 전달. 물론 특정 전화 어플을 사용을 하면 그룹 통화가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그룹 통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신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톡이나 이런 누리소통망 대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한꺼번에 전달을 하면 거기 방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이 소식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만 있을 것 같은 누리소통망 대화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게 사실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때는 실수가 적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얼굴을 보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미묘한 표정이나 행동 그런 것들로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내가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이건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분위기 파악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것 때문에 대화 내용에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잘못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게 타자를 계속 이게 사실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 입력의 불편함이 있죠. 말은 내가 말을 하는 순간 그대로 정보가 전달되지만 이런 누리소통망 대화에서 내가 하나하나 글자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사실 누리소통망 대화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네.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 쉽다는 거. 그래서 친구들하고 왜 학교에서 싸워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SNS 대화로 화해를 하는 과정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과는 내가 지금 당장 너무 이 사과를 하는 게 민망하고 좀 힘들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얼굴 보고 친구에게 진심이 담긴 대화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누리소통망 대화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 보고 대화하지 않는 거라서요. 나도 모르게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서 같이 배워야 돼요. 이거는. 자, 가를 봤더니
이것만 봐선 이 친구가 무슨 감정인지 몰라요. 왜? 너무 상반된 감정이 많아요. 웃었다가 화났다가 울었다가 놀랐다가 약간 좀 힘들어하는, 그리고 이건 뭐지? 그리고 난처해하는 표정까지. 뭐 그래서 얘 기분이 어떻다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죠? 결국 뭐예요? 이 중에 한 개만. 즉 내가 내 기분을 대변할 수 있는 이모티콘 하나로 상대방이 내 기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걔 너무 싫지 않니? 그래,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아무도 안 볼 테니까 험담 좀 할까? 야,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아무도 안 볼 테니까 이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험담한다? 아주 안 좋아요. 우선. 그리고 이것도 사실 그래 동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기서 친구가 없는 대화 방에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죠. 정말 그 친구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이런 얘기는 직접 보고하세요. 특히 이 대화방에 이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가 이 카톡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흔히 어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해요.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SNS에서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를 확인할 수 있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얼굴 보고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내가 이 말을 해도 될지 하면 안 될지가 가려집니다. SNS의 특성상 얼굴을 보고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말을 똑같이 얼굴 보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다를 같이 볼게요. 너 지금도 졸았지? 정말 게을러.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얼굴 보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거든? 자, 이거 방금 나왔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이것도 조금 순화를 시켜봅시다. 내 잘못도 있지만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라고 순화를 한다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여러분 이렇게 톡하고 다음날 친구 얼굴 안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굴 안 본다 그래서 내가 말을 막 해도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조금 더 길게 보세요. 이 친구하고의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나를 보겠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화방에 초대하니?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같이 놀자는 건데 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꾸 신경 쓰이잖아. 자, 이건 안 되죠. 같이 놀자는데 뭘. 그러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죠. 너 지금 시간 되니? 아니면 놀자. 갑자기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카톡방에 초대를 한다? 대화방에 초대를 한다? 좋지 않아요.
정 초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죠. 미안, 급하게 물어볼 일이 있어서. 이러면 이제 친구도 아, 그래, 너도 뭔가 급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겠죠. 근데 이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마음대로 초대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동갑이기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예의 없이 행동해도 된다는 건 절대로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친구기 때문에 예의를 더 잘 지켜야 됩니다. 훨씬 까다로워요. 그 친구하고 우정을 돈독하게 쌓으려면 오히려 더 예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리소통망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대화 분위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일 그래서 요새 말 많이 나오는 게 악플이잖아요. 그죠? 악플이 전형적인 예예요.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막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화에서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내가 어느덧 누리소통망 대화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의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은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은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주제로 이어서 43쪽부터 45쪽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